연말이 되면 대한민국 교수들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가 발표가 되죠. 지난 1년의 사회, 정치상을 네 글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올해 사자성어 과의불개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반성은커녕 내 탓만 하는 정치권을 꼬집은 것인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렀던 2022년 정치권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동서대 남일재 교수, 부산대 진시원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남일재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1년 차 어떻게 보시는지 사자성어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앞에서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개과불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개과불린이요. 서경에 나온 얘기죠. 예.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금년에는 잘못된 거 고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많았잖아요. 네. 뭐 소득주도 성장, 뭐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실패한 거 민간 위주로 다시 돌려가지고 시장 경제로 맞춰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요. 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남북 관계, 외교 관계, 뭐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한미 관계 정상화 시켜냈고 한일 관계 복원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또 탈원전 정책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미친 영향을 줬습니까? 전기요금이 폭탄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 탈원전 정책을 다시 이제 폐기하고 그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원전 수출을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 예. 서해 공무원 피격이라든지 동해 어부 월북 사건들 잘못된 수사였잖아요. 잘못된 발표였고 이게 지금 바로잡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 것들 하나하나 보니까 뭐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손에 돌을 놓아야 떡을 질 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떡을 먼저 지기 전에는 손에 든 돌을 놓아야 된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 이래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앞으로 네. 좀 더 나갈 것 같다. 이게 완전히 고치고 나면은 이제 빈손에다가 떡을 쥐는 이런 새로운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저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문정권의 잘못들, 경제나 국제, 안보 또 탈원전을 친원전으로 전환시킨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잡았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진시원 교수님도 사자성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점입가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갈수록 재밌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갈수록 이상해진다, 보기 싫다 이런 말인데요. 예.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남 교수님 글쎄요, 그 대다수 교수들이 좀 합의를 해서 만든 건데 나쁜 것을 바꾸지 않는다 그랬는데 열심히 바꿨다 이러시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 교수님 지적한 것들 뭐 바꾸긴 바꿨는데 계약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보면은 계약의 정치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좀 보면은 지금 부정평가가 그래도 뭐 한 60% 초반에서 후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를 따져보면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험과 능력이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데 거기다가 계약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공정과 상식이 있느냐, 소위 말하는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뭐 검찰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대신에 뭐 야당과 야당 대표, 그다음에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먼지 털기식으로 인디안 기우제식으로 털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느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을 탄압하고 노조, 시민단체를 이렇게 윽박지르겠습니까? 네. 법치주의 얘기를 하는데 이 법령을 무시하면서 시행령 정치를 해요. 검찰의 수사 가능한 영역을 시행령으로 넓혀놓고 예. 또 경찰을 손에 쥐기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또 시행령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법치주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있는 건 사정정치, 공안정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어떻게 계약이지 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글쎄요 뭐 잘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외교, 안보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모든 게 지금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돼 있는데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뭐 한 8개월 정도 이제 가는데 성적표가 저조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되게 한탄스럽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로 들었는데 너무 두 분이 반대되셔가지고 이제
진 교수님은 독단적이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돼버렸다. 그렇습니다. 이 평가인데 네. 짧게요. 점입강경이라고 하셨는데 저 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점점 경치가 좋아진다는 거 보니까 진 교수님 속마음은 점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다른 해석하고 뜻의 싶습니다. 점입강경으로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진 교수님.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어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법 리스크 얘기가 결국 나오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부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분명히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쪽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뭐 비판, 반대, 안 좋게 부정적인 평가가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반사이익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안 정국이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정하지 않은 수사, 공정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죠. 그 야당과 야당 대표, 전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터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을 비롯해서는 전혀 건드리질 않는 것. 이런 와중에서 계속해서 피의 사실을 공포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분명히 여론은 안 좋아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정당하게 응해야 된다. 그리고 좀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사법 리스크에도 대응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만의 알겠습니다. 대안 전략, 대안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지금 드립니다. 지지율이 저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세긴 하지만 그 부진할 때 반사이익과 함께 쇄신을 통해서 민주당도 그 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남일주 교수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인데 네. 대회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 왜, 대표는 예, 당원들이 그렇게 뽑는 거죠. 보시는지? 예. 당원들이 뽑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왔던 배경이 있어요. 한 네. 20년 전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나올 때 노사모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국민 여론조사를 받아들였고 네. 그것이 이제 이쪽에 국민의힘 쪽에 한나라당 쪽에 들어와서 네. 그동안에 한 20년 해왔는데 사실 그때는 당원 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호적 중도 세력들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100만 당원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심에 꼭 국민 여론조사를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당 대표 본드 넣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는 분명히 되었다. 당원 수만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거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음 총선을 지금 연행하고 있는데 총선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 당 대표 이 역시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예. 이제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현실적인 요구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꼭 좋다는 것은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여론조사를 걸 잘못하게 되면은 여론조사 기간마다 발표 결과가 다르게 되고 또 조사 방법, 시기 알겠습니다. 뭐 등등 따라 달라지게 되니까 이것이 꼭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다. 예. 당원들에 의해서 당 대표를 뽑는 거. 이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선택이 있지 않았는가 좀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예. 자,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있어가지고 이제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3, 40초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시죠. 진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되게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이죠. 국민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명박 사면을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밀어붙인 것이고 결국에는 보수 세력의 지지율 결집을 위해서 수구 보수 세력을 상징하는 정치인들을 풀어준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인 균형이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이제 복권을 안 하면서 풀어주는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아닌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그 독단적이고 좀 편협하고 일방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 합의는 없었다. 네. 자, 남 교수님, 그 일부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이게 적폐를 풀어준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그 문제는 좀 덮어두기로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제인들이나 생계형 민생사범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그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화합, 소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너무 도외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 경제 문제가 흔들리는 데에 정치인들 풀어가지고 국민 통합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좀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김경수 지사 뭐 사면에 왜 복권이 없느냐 뭐 MB는 왜 그러냐 하는 얘기들은
굳이 여기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두 분 말씀해 주시고요. 자, 진 교수님부터. 자, 이제 총선이 2024년 아직 좀 남긴 했습니다만 이제 윤곽이 좀 잡혀갈 겁니다.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죠. 예, 진 교수님. 예.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뭐 약간 더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행배가 어떻게 될지, 예. 예,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버틴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와중에 또뭐 사퇴를 하더라도 네네.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또 바람을 빈자리를 일으킬 수 메꾼다면. 있는, 예, 그래서 가능성은 지금 다 열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예, 남 교수님도 정리해 주시죠. 역시 국민의힘이 좀 더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부산일 경우에는 특히 대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는 존재감이나 정치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는 불가피할 것 같다. 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인물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지. 부산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고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약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2022년 정치권 되돌아봤는데 두 분 시간 많이 못 들어 죄송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동서대 남일재 교수, 부산대 진시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